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려고 누구에게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여겨지거나 당연하게 생각당한 적. 내가 베푼 친절이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순간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친절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베풀지 마라.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베푸는 사람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잘해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야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언제든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베푸는 친절이 진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 보상을 주는 것보다 가끔씩 예측할 수 없게 보상을 주는 것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보다 평소엔 보통이다가 가끔 특별한 친절을 보이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냉정할 줄도 알고, 때로는 따뜻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럴 때 상대방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분별한 친절보다는 선택적이고 의미 있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계속 바뀐다면 신뢰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강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던 사람이 의견을 내면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되어요. 일관성이란 항상 같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 핵심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일관성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일관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은 약속이라도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했으면 정말로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으면 정말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요. 반대로 사소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믿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아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내 시간을 존중하게 돼요. 너무 쉽게 시간을 내어주면 상대방은 내 시간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간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쉽게 부탁하게 되죠. 물론 정말 응급 상황이거나 소중한 사람의 간곡한 부탁이라면 시간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내 계획과 약속도 소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다음 주는 어때? 이렇게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언제나 한가해 보이는 사람의 시간은 가볍게 여겨지기 쉬워요. 네 번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감정 조절 능력은 성숙한 어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해요. 특히 화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자주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 슬플 때도 과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게 되는 사람이 되어요. 반대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있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모르니까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이것은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하되 과하지 않게, 화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다섯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라.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야 해요. 이 경계선이 없으면 관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빌려주고 나면 또 다른 부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미안하지만 돈 문제는 좀 조심스러워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받는다면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 처음에는 융통성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원칙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불편한 것을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좋은 울타리가 있어야 좋은 이웃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요. 여섯 번째,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려면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심지어 특별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인정받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대체 가능한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직장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관점이나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죠. 남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거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독특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나만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식적으로 특별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성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독서를 좋아한다면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특별한 레시피나 요리 철학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한다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세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되는 거예요. 7번째, 의존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항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독립적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일방적이거나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존중이 생기기 어려워요. 8번째, 비밀을 지킬 줄 알아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입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해요. 반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 내 신용은 떨어지게 되어요. 한 번 입이 가볍다는 소문이 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보며 나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애매하게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리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 뒤에서도 험담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신뢰에 보답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9번째,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과도한 겸손은 오히려 자신감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야, 난 별로야라고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면 듣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또한 정말로 그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겸손과 건전한 자신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되 숨기지도 말아야 해요.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절로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잃지 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존중받기 위한 기술로 접근한다면 그 가식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태도여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중받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단순히 인기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 진심이 있을 때 앞서 말한 모든 방법들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식이나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도 덜 소모되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물론 지나친 단점 노출은 좋지 않지만 적당한 취약함이나 솔직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 쉽게 베풀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즉답을 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아, 그거 말이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할게라고 말하고 최소 한두 시간은 시간을 두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도와줄지 말지를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고 오후에 시간이 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라고 조건을 제시하세요. 무조건적인 수락이 아니라 내 상황을 고려한 도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지킬 수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연락할게라고 했으면 정말 연락하고, 시간 있을 때 만나자고 했으면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지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 됩니다.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약속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미안해. 그날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계획이 꼭 중요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책 읽는 시간이나 운동하는 시간도 소중한 계획이니까요. 또한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주도권을 가지세요. 언제 시간 되라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나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 괜찮은데? 어느 쪽이 나아라고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감정 조절 연습은 일상의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3번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절하는 방법도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되 이유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미안해. 지금은 다른 일로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길게 변명하거나 과도하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포인트예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가 쌓이게 되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지식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평소에 안 가본 전시회에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지역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대화할 때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생깁니다. 의존하지 않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맛있는 식당 가기, 혼자 여행 계획 세우기 같은 것들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여유롭고 자연스러워져요.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군가에게 바로 연락하지 말고 일단 혼자서 그 감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때 연락하세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밀을 지키는 연습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나를 믿고 말해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그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이 나올 때는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거나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라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하되 자랑하는 톤은 피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 인정받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칭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별로예요. 라고 부정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 덧붙이면 겸손함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변화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기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라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 연습이 부족하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사람들도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알아봅니다. 실제로 변화를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즉답하지 않기 연습, 다음 주에는 약속 지키기 연습.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도 좋아질 거예요. 변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갑자기 이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해 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변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너무 쉽게 베풀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나만의 가치를 만들고 의존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키고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의식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함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